요즘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2호기의 수익률이 제가 샀던 가격 대비 50%가 올랐다가 다시 제가 샀던 가격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전세가는 제 매수가 위로까지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은 현재 계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도 거의 15%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3호기의 상태도 심각한데요. 제 매수가 대비 지금 10% 이상 떨어졌고 전세가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예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그래도 운 좋게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아주 건방지게 착각을 했었는데요. 아직 저희 세입자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겨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최근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투자 규모를 너무 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이 꺾이는 시점이 23년 하반기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하락이 오기 전에 23년 상반기에 전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조금 더 서둘렀던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번 상승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고 급격했었잖아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와 속도였죠.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살 욕심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최대한 썼고 하나라도 더 투자를 하는데 너무 몰입한 바람에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상승은 그렇게 빨리 급하게 했는데 하락은 완만하게 천천히 조금만 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게다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2호기의 경우 실제로 제가 목표했던 수익률을 초과 달성했었던 그 시점에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이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져 내리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었죠. 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 가진 물건들을 파는 거예요. 수익률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일단 세입자분들 보증금 돌려드려야 하니까 제가 길에 나앉을지언정 세입자분들께는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이미 매도를 내놓은 상태고요. 제때 매도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라든지 전세 보증 이행이라든지 여러 대안들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간 투자한 물건들을 팔아버리게 되면 늘어났던 자산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이 하락기를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3년 전에 회사를 다니던 시점에 그 원점에 서 있었던 저와 지금 이 모든 걸 겪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저는 다르니까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제게 지식과 경험이 쌓인 거라고 생각해요. 돈과 투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인데 2,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해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의 첫 투자 사이클에서 성공의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실패 또한 귀중한 경험으로 앞으로 저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신승리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믿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예전에는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 레버리지도 무리하지 않는 선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들렸었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한가하게 행동할 여유가 어디 있어. 자금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모아서 하나라도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조언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됐었다는 거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설령 제가 운 좋게 이 하락기를 피해서 첫 번째 투자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갔다면 앞으로 또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자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런 실패를 겪는다면 그 타격은 훨씬 더 클 거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노동을 멈춤으로써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 계획은 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유튜브든 블로그, 주식 투자든 뭐든 간에 남들보다 빠르게 커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까먹는 기간을 줄이고 그 까먹은 돈을 현금 흐름으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회사에서 일 잘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 다른 세계인 거예요. 노동소득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이 모든 시도들이 시작은 어느 정도 됐지만 기한 내에 궤도에 오르지를 못한 거죠. 현금 흐름이 사실 것만큼 생겼는데 아직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거죠.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서 자금이 계획대로 마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고정 현금 흐름이 아예 0인 상태에서는 위기에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요, 아르바이트든 뭐든 일단 가리지 않고 할 계획이고 실제 몇 가지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소득의 세 영역, 노동, 사업, 투자 소득의 영역 중에서 노동 소득의 영역에 점을 다시 찍으려고 해요. 제가 공개했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노동 소득 영역에 점이 아예 없고 투자, 사업 소득 영역에만 점을 왕창 찍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두 영역에서 소득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에 스마트 스토어를 잘 운영했었던 경험을 살리는 일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또 그냥 머리 안 쓰는 단순 노동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노동에만 쏟아붓지는 않으려고 해요. 좀 분배해서 노동, 투자, 사업 소득 영역에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급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소득 영역에 점으로 찍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경로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경험이 저에게 쌓여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나만을 위한 돈을 버는 일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버는 일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요, 저는 이게 정말 크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경제 전반의 큰 그림을 읽을 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돈 벌 욕심에만 마음이 급해서 재테크 공부에만 열을 올렸지 재테크의 근간이 되는 경제라는 시스템에는 기초 상식조차 부족했던 거죠. 재테크 공부와 경제 공부는 다른 거더라고요. 이렇게 기초가 없으니 경제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읽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 주식, 금, 채권, 예금, 적금까지 다 서로 엮여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바로 이 경제라는 것인데 그 연계성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알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당장 내 돈 벌 공부하기도 바쁜데 경제까지 알아야 돼? 내 돈 들어있는 부동산, 주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기초를 닦지도 않고 다짜고짜 건물부터 올린 거였습니다. 모래성을 쌓았던 거죠. 모래성은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만약
만약 제가 경제 전반에 대한 기초 상식이 좀 탄탄하게 있었더라면 훨씬 빠르게 상황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서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앞에 2호기, 3호기도 문제였는데 6호기거든요. 이 마지막 6호기를 내 모든 욕심과 여유자금을 다 땡겨가지고 막차를 탄 거예요. 6호기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할 자금의 여유가 좀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6호기를 투자한 타이밍이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았더라면 절대 안 했을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물건 입주가 좋고 매도하기도 쉬울 것 같고 하면서 그냥 그 물건만 좁게 보고 판단했던 거죠. 더 잘하려는,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려는 욕심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 기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재테크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이나 상식 면에서는 제가 투자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것들만 조각조각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경제 상식부터 각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여러 분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고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실력을 탄탄한 기초 위에 쌓자라고 마음먹고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마냥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해서 좀 무서웠는데요. 좋은 책도 많고 실제로 읽어보니 제 경험과 최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원인과 결과가 이해가 되면서 막 고개를 엄청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읽으며 좋았던 책들 공부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스켓 홈메이드 머니. 지금까지 제 상황을 솔직하게 낱낱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따라 참 목이 메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2023년 진짜 빡셀 것 같아요. 진짜 빡셀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계획은 어땠냐면요. 2020년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2023년에는 드디어 이 모든 노력과 투자의 결실을 손에 쥘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월세 받아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동생 회사도 그만두게 해주고 나도 그간 못한 해외여행도 다녀야지 막 이렇게 핑크빛 미래를 그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 시나리오, 제 희망사항과는 완전 정반대로 살아남는 데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힘들고 빡센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거 역시 과거의 저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이 실패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거나 원망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도요.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주저없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겁이 나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를 반드시 잘 견뎌내야만 하겠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출발점에 서야겠다라는 의지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저는 원래 계획에 집착하는 완벽주의자여서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은 예전에는 시도조차를 안 했었어요. 싫은 것들, 싫은 게 참 많기도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회피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전 같았으면 이렇게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한 이런 상황에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고 스스로 자책하느라고 감정과 생활이 막 무너졌을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 같은 건 죽었다 깨나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착각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실패는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시도를 하는 한 실패를 피할 수는 없겠죠. 실패를 겪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나만은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초보스러운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게 예전과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저의 분투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무리 힘들어져도 유튜브는 계속 할 생각이니까요. 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분투기가 이번 장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아직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께는 앞으로의 길에서 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시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께는 서로 응원해 가면서 함께 견뎌나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진짜 잘하는 모습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독하시던 분들 실망하고 다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별별 걱정이 다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옳은 일이고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참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유독 힘들고 가파른 코스에서 헉헉대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도 기어코 그 언덕을 넘어설 때 가장 큰 박수를 받는 것처럼,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이 역전골을 터뜨리는 것이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처럼요. 인생의 가장 멋진 장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오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역경을 겪지 않는 주인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삶은 아주 긴 마라톤이고 주인공은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힘든 순간마다 내가 지금 주인공 서사를 겪고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행여나 자책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씩씩하게 하루하루 또 열심히 보내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